마무리 이제 하러 가자. 강도죄. 강도죄 법조문 체크하고 아주 중요한 판례 몇 개 언급하고 넘어가면 돼. 이미 다 했어. 기초적인 지식은. 227 말고 229페이지 예, 법조문 체크하십시다. 다 알겠지만은 자 333조 강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동그라미 꽝 벌써 절도하고 틀리다 그지? 예. 폭행 또는 협박이 먼저 들어가야 돼. 그래서 폭행 또는 협박 그 위에 적으십시오. 이게 바로 강도죄 실행착수입니다. 실행착수라고 적어두시면 되고 협박으로 슬래시 타인의 밑에다가 타소라고 적으면 되고 재물 또 있지만 그 뒤에 기타 제사상 이익도 있지. 예, 그래서 이거는 굳이 체크할 필요 없다. 재물 줄 한번 딱 꺼두고 제사상 이익 줄 한번 딱 꺼두면 됩니다. 그 다음 강치라는 말이 있죠. 절치는 조용히 가지고 오는 것. 강치는 때려서 가지고 오는 것. 시끄럽게 가지고 오는 것. 그 정도 생각하면 돼. 뭐 그게 전부입니다. 그 다음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객체 뭐 동그라미 2번 제사상 이익 개념 이런 거 보지 마라. 절대로. 행위 동그라미 2번 폭행협박. 폭행협박 우리 폭행죄 협박죄에서 다 배웠던 겁니다. 예. 다만 예. 단수는 폭행협박보다 셉니다. 이게. 자, 그 세다라는 표현만 현관패 치면 돼. 우리 판례 표현이거든.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반항을 저 뒷페이지 억압에다가 현관펜. 억압.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폭행협박이 바로 강도죄 폭행협박이다. 아, 저번에 우리 강간죄, 강제추행죄 폭행협박과 강도죄 폭행협박 비교한 적이 한 번 있었지? 기억나나? 기억나라. 안 나면 죽음이다. 자. 강도죄 폭행협박 정도는 금방 봤듯이 억압 정도입니다. 억압이 아니고 억압. 그지? 제일 세지? 제일 셉니다. 혹시 기억나는 거 모르겠다. 강간죄 폭행협박 정도는 상대방 그러니까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한 거를 무슨 정도? 비슷하게 나왔는데 하나 빠졌다.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 그지? 예. 상대방 한 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여기 빠지면 안 된다고 했지. 강제추행은 강제추행죄는 이게 빠져. 상대방의 한 거를 그냥 곤란하게 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물론 강제추행은 이 위에 또 다양한 표현들이 있었다고 했다. 전에 다 했으니까 생략하고. 자, 우리는 미연, 정도 이런 거 내용 그러니까 교과서식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 즉 비판례 내용은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바로 지금부터는 이런 핵심 판례들만 보면 돼. 자, 1번 한번 보자. 수면제 동그라미. 한번 물어보자. 어떤 범죄인이 어떤 여성 수면제를 먹여놓고 그 재물을 갖다가 뺏어갔다면 그냥 단순 절도죄일까 강도죄일까? 상식적으로 강도입니다. 강도. 전에 한번 말했지. 강간할 때도 가장 확실하게 보내버리는 방법이잖아. 그지? 가장 피해자를 확실하게 보내는 방법이다. 반드시 물리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만 폭행협박이 아닙니다. 이것처럼 어떤 방식이든 상대방을 갖다가 아예 그냥 한금 못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도 전부 다 폭행협박 안에 들어가는 거다. 제일 확실하잖아. 제일. 그래서 이런 것도 폭행협박 중에 하나다.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3번 강치 안 봐도 되고 오른쪽 이거는 나중에 그 강도강간죄 파트 가서 이제 언급할 판례니까 이것도 무시하자. 그 디귿법 밑에 있는 거 알고 가기 보지 마세요. 모르고 가기. 그 다음에 4번도 제사상 이익 개념 다시 한 번 더 현관펜. 제사상 이익은 내가 아까 이꼬르 뭐라고 했어? 제사상 이익은 이꼬르 무조건 우리 판례는 재산상 이익이 재산상 이익 케이스는 어떤 경우다? 채무면제만 현관편 넘어가지. 그 다음
232페이지 핵심 판례 한번 봐봐. 핵심 판례. 자, 대부분 판례를 우리는 처벌불처벌 그 공식에 따라서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지? 예. 절도죄, 강도죄 등 재산범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폭행협박이라는 하드소프트, 하드한 단어가 나오면은 그냥 처벌로 찍으면 돼. 이걸 갖다가 뭐 절도죄냐, 강도죄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극히 예외입니다. 자, 봐라. 핵심 판례 2번 봐봐. 때렸네. 폭행협박으로 줄박.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처벌이야, 불처벌이야? 그냥 처벌 찍으면 돼. 이거 이렇게 물어볼 거야. 틀림없이. 강도죄가 성립, 부성립. 그 다음, 2번,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신용카드 범죄에서 내가 언급할 거다. 그 다음에 처분행위 이런 거 필요 없고, 문제되는 경우 이런 것도 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핵심 판례만 한번 보자. 핵심 판례. 1번, 억압, 폭행, 협박. 그만 딱 체크하면 된다. 딱 그 정도. 그 다음에 2번. 아까 내가 말했죠. 권리자라도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면 처벌, 불처벌. 바로 그 판례라, 그 판례. 자, 채무자에 대한 외상물품 대금 채권 횟수를 의뢰받았다. 그러니까 권리자로부터 의뢰를 받았거든. 부탁을 받았거든. 그런데, 자, 의뢰받았다. 밑에다 적어라. 권리자. 그런데 채무자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봐라. 폭행, 협박 동그라미. 밑에다가 불법 수단. 처벌, 불처벌. 그냥 처벌이거든. 그냥. 그 다음, 강도죄도 역시 마찬가지. 어떤 재물을 취득하는 범죄니까 불법 영득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핵심 판례 가십시다. 내용 볼 필요 없고. 강간범이 이런 짓을 합니다.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 현관펜, 도망하지 못하도록 현관펜. 자, 피해자를 강간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손가방을 빼앗은 거야. 손가방, 이 재물이 탐이 나서 빼앗은 거냐? 아니지. 그 밑에다 적자.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 부정? 부정, 그렇지. 이 재물이 뭐 탐이 나서 이렇게 뺏은 게 아니잖아. 강간하기 위해서 빼앗은 거지. 그 다음 2번 역시 마찬가지. 한번 잘 읽어봐라. 두 번째 줄부터 이 뭐 적시 팁 사건이라고 합니다. 적시 팁 사건. B를 강간한 후 한거불로 상태에 있는 B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돈 내놓으래? 근데 얘 한번 봐라. 꺼내주는 돈을 뭐라고 됐어? 현관펜. 적시 팁에다가 현관펜. 적시 팁. 적시 팁이라고 하면서 브라자 속으로 다시 집어넣어주지. 집어넣어준 동그라미 꽝. 왜 그랬을까? 그러면 돈 내놓으라고 한 것은 돈이 탐이 나서? 아니죠. 얘 피해자를 갖다가 놀려줄 목적입니다. 놀려줄 목적. 자, 적시 팁 밑에다가 적어라. 적시 팁 밑에다가 불법 영득 의사 인정이야, 부정이야? 불법 영득 의사 인정, 부정? 불법 영득 의사 부정. 왜? 돌려줬잖아, 바로 그냥. 즉시 팁이야, 이렇게 하면서, 돌려줬다. 그래서, 불법 영득 의사 부정. 그 다음, 234페이지 위법성. 양가로 1번 보지 마세요. 이 내용이 바로 뭐다? 권리자라도 불법 수단을 사용하면은 범죄가 성립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너무너무 장황하게 서술했다. 어휴. 자, 이제 요거 하나만 보자. 핵심 판례. 235페이지에 있는 핵심 판례인데, 강도죄 재수와 관련된 건데, 뭐, 저번에 한번 총론 때도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그냥 키워드만 좀 보겠습니다. 2번 봐보죠, 2번. 각기 현관펜. 각각 현관펜. 각기, 각각, 이런 말로 하면은 여러 가지 범죄 실경. 아예 공식이다. 그 다음, 8번. 가족 사건입니다. 가족에다가 현관펜. 가족은 한 패밀리지. 그지? 가족은 한 가족이지.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 여러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상하대. 이거는 판례가 좀 잘못 오판한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암기하면 돼. 가족은 한 가족이다. 한 개의 패밀리다. 일제. 그래서 저 뒤에 단일한에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사실은 강도죄 판례보다 이제 그 다음에 배우는 중강도죄 판례가 더 중요합니다.
강도죄는 그냥 폭행협박이라는 단어가 있다. 원칙적으로 처벌. 그렇게 기억하면 돼. 그 다음에 아까 적시 팁 같은, 그 다음에 강간하기 위해서 손과목을 빼앗은 그런 경우처럼 불법 능도 의사가 부정되는 예외적인 경우 몇 개 외우면 됩니다. 근데 중강도는 이론적으로 뭔가를 좀 더 깊이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있거든. 그래서 좀 어렵고도 시험에 잘 놉니다. 근데 한번 접수시켜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쉬워질 거야. 자, 중강도가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한번 보자. 강도에 준해서 처벌한다고 해서 중강도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자, 일단 주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안겨야 돼. 주체가 누굽니까?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 아니면, 아니, 안 돼. 모든 사람은 절대로 중강도가 될 수 없다. 주체는요, 반드시 절도범이어야 된다. 절도범. 왜? 법조문이 그렇게 생겨먹었거든. 한번 보자. 절도가 형만편. 그래서 주체는 정해져 있다. 절도가 밑에다가 주체. 그 다음. 이런 절도범이라고 무조건 중간도가 되냐? 에이, 그건 아니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3가지 목적이 있어. 자, 원래 얘는 절도범인데, 조용히 절도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피해자하고 맞닥뜨린 거야. 피해자하고.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자기를 갖다가, 절도범이 자기를 체포하려고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체포를 면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목적이 있어. 근데 제일 중요한 요 목적만 기억하면 된다. 제일 중요한 거군요. 제일 간단하게 체포 면탈 목적. 요렇게 안겨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 판례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야.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면 돼. 체포 면탈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죄적을 인멸할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 재물탈환 한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판례에서 항상 문제되는 것은 요 목적이니까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가볍게.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암기하지 마라. 요거 하나만 암기하면 돼. 그래, 이런 목적이 있어야 돼. 절도범이 이런 목적, 특히 체포면탈한 목적으로 뭘 하면? 강도는 아까 뭐 해야 돼? 뭘 해야 되나, 먼저? 폭행협박. 그러니까 중강도는 이런 놈이 이런 목적으로 나중에 이제 요런 행위를 해야 됩니다. 폭행협박. 나중에 이렇게 폭행협박을 한다고 해서 강도다라고는 하지 않고 중강도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강도는 처음부터 폭행협박하잖아. 강도는 처음부터 폭행협박하고 재물을 빼앗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폭행협박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절도만 한 놈이야. 나중에 이제 피해자하고 맞닥뜨려서 피해자가 자기를 체포하려고 하니까 그 체포 면탈할 목적으로 나중에 폭행협박한다. 그래서 이제 중강도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폭행협박했다라고 해서 사후강도범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법조문 진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봐야지, 그지? 내가 거짓말 할 수도 있으니까. 절도가 주체라고 적었지? 자, 봐라. 여러 가지 3가지 목적이 있잖아. 재물 탈환한 거, 체포 면탈, 이거는 형만편. 이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다. 체포 면탈, 형만편 하거나, 그 다음에 3번째가 이제 죄적 인멸, 그러니까 재현적입니다. 재현적을 없애버릴 목적이다. 목적에다가 형만편. 그냥 연결해라. 체포 면탈 목적, 연결. 체포 면탈 목적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맨 마지막에, 형만편. 폭행 또는 협박에다가 형만편.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이제 이겁니다. 과연 걔가 절도범인지 아닌지. 이게 이제 시험에 제일 잘 나온다. 안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객관적 구성 요건. 동그라미 2번 봐봐. 행위 주체. 정해져 있잖아. 절도의 정범. 정범은 절도 주인공이라고 했다.
절도면 다 되지 뭐. 절도면. 넘어가자. 한번 읽어봐.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중강도가 되기 위해서는 갑이라는 애가 적어도 중강도가 되기 위해서는 절도죄 실행착수를 한 놈이어야 돼. 그지? 예, 절도죄 실행착수를 해야지 절도범이다라고 이렇게 취급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절도죄 실행착수를 하고 미수단계다, 기수단계다.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하다. 뭐 절도 미수라도 절도범이다. 절도 기수라도 절도범이고. 자,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절도 미수 단계에서 폭행 협박을 하면은 중강도 미수가 되고요. 그다음 절도 기수 단계에서 저렇게 체포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하면 그다음 니은번 한번 보자. 실행착수 이후의 절도. 다만 절도 미수 단계라면 결국 중강도 미수에 불과하다. 왜? 재물을 취득하지 못했으니까.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다음 행위 동그라미 기억. 폭행 협박 정도. 자, 다른 거 보지 마라. 의감만 현가편. 왜 중강도라고 불러? 강도에 준하는 거니까. 그래서 폭행 협박 정도도 강도하고 똑같이 셉니다. 억압할 정도로 때려야 돼. 억압할 정도. 그 다음 동그라미 기억은 안 놔두고, 예. 동그라미 니은번 이것도 팔립니다. 상대방. 재물의 소유자, 점유자, 줄박. 제3자 동그라미 깡. 생각을 한번 해봐라. 예, 절도범이지. 절도범입니다. 근데 재물 피해자, 뭐 소유자, 점유자라고 돼 있는데 그건 놔두고 그냥 우리 한꺼번에 그냥 재물 피해자로 부르자. 자, 재물 피해자와 폭행 협박 상대방은 불일치할 수가 있다 없다. 생각을 한번 해봐. 요런 경우도 중강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갑이라는 애가 A의 재물을 갖다가 훔쳤어요. 절도범이야. 얘가 이제 재물 피해자지. 근데 당연히 이제 경찰에다가 신고를 했겠지. 신고를 해서 B라는 이제 경찰관이 쫓아갑니다. 딱 체포하려고 하니까 체포 면탈할 목적으로 누구를? 경찰관을 때린 거야. 경찰관은. 자, 재물 피해자하고 폭행 협박 상대방하고 일치 불일치. 불일치. 이런 경우도 중강도 성립 부성립? 성립입니다. 예. 뭐 반드시 재물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라. 그런 요건이 어디 있냐? 없다. 이렇게 재물 피해자와 폭행 협박 피해자, 즉 폭행 협박 상대방은 얼마든지 불일치해도 상관없다. 자,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고, 디귿번 이거 아주 중요한 요건이다. 절도 기해에다가 현관편. 절도 기해에. 이제 요거는 다 아니까 지우고. 상식적으로 판단 한번 해보십시다. 자, 중강도 주체 절도범이라고 이런 경우도 과연 중강도가 될까? 갑이 어제 절도했어. 어제 절도해가지고 어제 절도 기수야. 어제 절도. 자, 근데 자, 오늘 만났대. 누구를? 피해자를. 그래 이제 피해자가 이제 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는가 봐. 야, 너 어저께 내 물건 훔쳐간 놈이지. 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피해자가 체포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체포 면탈할 목적으로 이 피해자를 때렸다. 중강도가 성립 부성립? 중강도가 부성립이다. 왜 절도범인데 왜 안 됩니까? 자, 중강도의 숨은 요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요 절도범 안에 숨은 요건. 절도범이 절도기회가 뭐냐면은 절도한 무렵의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러니까 절도한 무렵 있잖아.
절도라는 점, 예, 절도라는 중간, 그 다음에 또 절도를 했다면 절도한 막 직후, 그러니까 절도할 무렵, 이런 뜻입니다. 절도범이 절도할 무렵, 그걸 갖다가 어렵게 절도 기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절도 기회에 이런 목적으로 때려야 돼. 어제 절도한 놈인데 이게 절도할 무렵이가 아니지. 예, 어제 끝냈잖아. 어제 끝냈는데 절도한 무렵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 판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도 기회가 OX. 그럼 이럴 때는 아무리 체포 면탈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갖다가 때렸다 하더라도 중강도는 안 됩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자. 이것도 옛날에 이론 문제로서 한번 출제된 건데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무슨 죄가 될까? 일단 이런 경우라면 어제 절도 기소한 놈이 오늘 피해자를 때렸단다. 무슨 죄? 일단 어제 거 절도죄 하나, 그 다음 오늘 거 폭행죄 둘, 실경상경. 그래, 그거밖에 안 돼. 요게 있어야 돼. 요게 있어야지 중강도가 된다. 아주 중요한 요건이다. 절도기. 그리고 그 절도기의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 있지. 뭐 A, 뭐 시간적 정각, 시간적 접근성, 장소적 접근성, 엑스트라. 판례만 아주 보면 돼. 판례만. 자, 리얼번 한번 보자. 판례. 중강도 승인 여부라고 돼 있다.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절취 동그라미. 절취했다. 근데, 자, 끌고 가다가 현관펜, 추적 중에다가 현관펜. 지금 완벽하게 절도가 끝나지 않았지. 피해자가 지금 추적 중이야. 자, 추적 중이라는 말이 있으면 밑에다 적어라. 절도 기회 O일까 X일까? 그렇지. 지금 절도하고 있는 무렵이잖아. 그지? 그래서 추적 중 또는 간혹가다 추격 중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절도 기회 오다. 이 말은 이럴 때 체포 면탈을 목적으로 때렸다면 중강도가 승리 부승리. 그렇지. 그 다음에 다음 판례도 마찬가지잖아. 야간에 절도 목적으로 피해자 집에 넘어갔다가 발각되어 봐라. 추적 중. 현관펜. 그리고 그 200m 떨어진 거 그건 지워버려라. 지워버려. 그 밑에 거하고 오해할 수 있다. 추적 중이라는 말이 있다. 밑에다 적어. 절도기의 OX. 오라. 끝. 그 다음. 그러나 이후 그 판례가 있는데 이게 10분 200m 버스 정류장 사건이다. 10분 현관펜 200m 버스 정류장. 자, 봐보자. 절도 범행을 마친 후 동그라미. 마친 후 10분 지났다 이겁니다. 그리고 절도 장소로부터 200m 떨어진 버스 정류장이야. 자, 이거 암기한다. 10분 200m 현관펜 딱 받고요. 버스 정류장까지 현관펜 딱 받고 밑에다 적어라. 이거 절도기의 OX. X. 절도기 X. 우리 판례야. 그 다음 핵심 판례. 전부 다 처벌부처벌로 기억하면 되는데 2번 봐봐라. 이게 웃긴 사건입니다. 현관펜 소뚜껑 사건으로 암기한다. 소뚜껑. 어떤 절도범이 참 웃기는 절도범인데 어떤 절도범이 어떤 집에 절도하러 들어갔대요. 절도하러. 이제 A 집이야. A 집. 근데 지금 체격을 비교하면은 얘는 엄청나게 돼. 큰 체격, 건장한 체격. 그것도 무술교관 출신이야. 무술교관 출신의 군인입니다. 군인. 무술교관 출신. 근데 이 절도범은 아주 왜소해. 조그만한 애야. 근데 얘가 이제 집을 잘못 찾아 들어간 거지. 이런 엄청난 집주인이 있는 집으로 들어간 거야, 절도하러. 그래, 뭔가를 훔쳤대. 훔쳤는데 바로 발각된 겁니다. 발각돼가지고, 격투가 벌어지는데 누가 이길까? 얘가 이기죠. 딱 붙잡아가지고 그냥 거의 죽기 일부 직전까지 때려. 누가? 얘를. 절도범을. 그래, 이제 절도범이 그냥 거의 죽기 일부 직전까지 간 거야. 거의 그냥 빈사 상태까지 빠질 뻔 했는데, 그래도 살겠다라는 그 욕망이 있잖아. 그래서 한수 없이 때리는 걸 갖다가 이제 막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소뚜껑 있잖아. 그 쇠 소뚜껑. 그걸 갖다 딱 댑니다. 막 때리다가 얘가 소뚜껑을 딱 때리니까 그냥 딱 뼈가 부러진 겁니다. 얘가. 자, 그래서 이제 얘를 갖다가 너 임마 절도범이고
이게 체포 면탈을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했다 해서 중강도가 되고, 중강도 치상이다. 이제 상처까지 냈으니까 중강도 치상이다. 이렇게 공소 정했는데 무죄 나옵니다. 왜? 얘가 소뚜껑을 댄 목적은 체포 면탈할 목적일까? 살기 위한 목적일까? 말지? 그 목적이야. 체포 면탈할 목적이 아니라 이거는 오로지 살기 위한 목적으로 된 거래. 그래서 무죄로 끝났습니다. 중강도에 대해서는. 그래서 중강도 이제 그 상해로 공소되게 되는데 하여튼 상해니 뭐 지상이니 그거는 뭐 무시하고 소뚜껑은 살기 위한 목적으로 됐다. 무죄. 그 다음에 3번. 이거는 옛날에 우리 총론 강의할 때도 말했지만은, 자, 어떤 자가 지나가는데 자기 손을 붙잡으니까 뿌리쳤다. 뿌리치는데 그 나의 손을 붙잡은 자가 넘어지면서 다쳤다. 이런 말 나왔을 때 뿌리치고 뿌리치는 뿌리치려고 이런 말 넣으면은 처벌이라고 했나 불처벌 했나? 기억나나? 뿌뿌뿌 뽀뽀뽀 친구 하고 비슷하게 뿌뿌뿌 친구도 있다. 자, 뿌리치고 뿌리치려다가 이런 말 넣으면은 전부 다 불처벌이야. 이것도 마찬가지. 손을 봐라. 뿌리친 현관펜. 처벌 불처벌. 그 다음에 미연범 미수범. 내가 이미 다 끝냈다. 자, 절도 미수 단계에서 체포 면탈을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했다면 중강도 기수미수. 빨리. 아까 했다. 중강도 미수라고 했지. 바로 그 내용이 있다. 핵심 판례 보자. 네 번째 쪽 끝머리. 중강도죄 기수 여부는, 그렇죠. 재물을 갖다가 취득했는가, 취득하지 못했는가, 그걸 기준으로 한다. 현관펜.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에다가 현관펜 번쩍번쩍. 됐어. 그 다음, 양가로 3번 보는데, 그 밑에 내용은 보지 마라. 절대로. 핵심 판례 보자. 자, 요게 바로 이제 이 중강도 주체와 관련된 최근에 나온 아주 중요한 판례. 이거는 막 수도 없이 기출이 됐고 또 수도 없이 기출될 거야.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자. 이거 핵심 판례. 피고인이 술집 주인으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현관펜 준비해라. 술값 지급을 현관펜. 얘가 술 처먹고 술값 안 내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얘가 잡거든. 그래서 얘는 이제 술값 지급 면하기 위해서 A 체포 면탈할 목적으로 때렸대. 자, 근데 술값은 갑 입장에서는 채무지. 그 밑에다 적어라. 술값 지급 면 밑에다가 채무 면제. 채무 면제하면은 이꼬르 뭐? 채무 면제하면 이꼬르 재물이야, 제사상 이기야. 그렇지. 재산상 이익은 절도죄 객체든가? 아니지. 예. 절도죄는 우리가 많이 살펴봤지만 재물만 객체로 합니다. 예, 이거는 절도죄가 안 돼. 이 말은 가범 절도범이다 아니다? 절도범 아니니까 중강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너무너무 잘 나올 거다 이거. 절도범 X 치고 그리고 그 결론 중강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줄박. 끝. 다 됐습니다. 그 다음 239번 239페이지 인질강도 법조문만 보고 넘어가면 돼. 그러니까 어떤 애를 갖다가 유괴해가지고 자기 어머니한테 재물을 요구하는 놈들 처벌하는 거다. 336조 인질강도 사람을 체포광금 약취유인 가로로 묶어라. 체포광금 약취유인 가로 밑에다 적어. 이게 유괴 방식이야. 유괴 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인질 동그라미 애겠지 주로.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넘어갔지. 그 다음 안 놉니다. 안 노는 거 보면 왔는데 그 다음 241페이지 가중적 구속요건 특수강도. 자, 예. 우리 아까 절도도 여러 가지 특수한 형태들 배웠는데 강도도 이제 당연히 여러 가지 특수한 형태들 배워야 되겠지. 근데 오히려
강도가 더 간단합니다. 물론 이제 중강도 이거는 워낙 중요하니까 따로 떼서 이렇게 공부한 거다. 자, 이제 단순 강도가 있고, 절도죄는 야침절이 있었지. 절도죄는. 그러면, 강도죄도 야침강이 있겠네요. 야간 주거침입 강도가 있겠네요. 근데 요거는 따로 야침강이라는 게 없어. 강도죄는 특수강도죄 안에, 특수강도죄 안에 역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2, 3번은 똑같습니다. 절도하고. 2, 3번 한번 읊어봐라. 아까 어떤 절도와 특수절도? 그렇지. 흉기, 휴대, 절도가 특수절도였듯이 흉기, 휴대, 강도가 특수강도야. 그 다음 또 세 번째 줄. 그렇지. 2인 이상 강도 역시 특수강도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1번이 좀 틀려. 아까 절도죄는 어떤 절도가 특수절도였나? 야, 손, 침, 절이 특수절도 안에 들어갔지. 근데 특수강도는요, 야침강이라는 표현은 따로 없는데 바로 그 야침강이 특수강도야. 요 안에 들어갔어. 야손침강은 없습니다. 야침강. 자, 이것도 뭐 실행착수 한번 체크해보자. 뭐 너무 당연하지만은 단순 강도죄 실행착수는 무슨 시? 뭐 할 때? 강도? 뭐 할 때고? 그 다음에 당연히 요거는 뭐 하게 강도 앞에 뭐 있으니까 침이 있으니까 뭐 그렇지. 이게 당연하죠, 그죠? 요게 이제 정상 판례야. 근데 또라이 판례가 하나 있어서 그렇지. 이거는 또라이 판례는 그냥 판례를 따른다. 이게 뭐 이게 일단 이렇게 적어놔라. 정상 판례. 근데 U2도 아니고 여러 야침강 판례 중에서 유일하게 침이 아니라 폭행협박시를 갖다가 야침강 실행착수다라고 한 그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또라이 판례. 논리적으로 멍터리. 한 개 있다, 한 개. 키워드는 뭐 다음에 이제 판례할 때 내가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흉기, 휴대, 강도는 당연히 폭행협박. 폭행협박. 그 다음에 2인 이상 합동 강도도 폭행협박. 합동 강도 적어두면 더 좋지. 됐지? 이렇게 하고 이제 책 정리 조금 하고 마치도록 하자. 334조 특수강도죄 보죠. 야간에 무조건 동그라미. 예, 야간에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 동그라미. 야침.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거 하고 있다. 그지? 예, 야침. 333조 밑에다 적어라. 강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강, 동그라미. 그러면 야침강. 이렇게 접수하면 되고. 그 다음 2번은 똑같습니다. 2항은 흉기를 휴대, 동그라미. 2인 이상 합동, 동그라미. 끝. 그 다음에 구속요건. 안 받는다. 실행착수 시기 1, 2 나와 있는데 요게 좀 또라이 판례야. 예, 또라이 판례. 뭐 또라이 판례만 하나 키워드 잡아줄까? 이거는 정상적인 판례니까 굳이 키워드 안개할 필요 없다. 뭐 야침강, 실행착수 시기, 침입시지 뭐. 안 그래? 물론 야간에 침입했을 때. 자, 근데 요 또라이 판례 하나 보자. 갑자기 욕정 사건으로 한 개는. 갑자기 욕정. 자, 어떤 경우인지 보겠습니다. 자, 시간대는 at night. 야간이야. 별도 있고, 달도 있는 at night다. 영어로 at night 맞지? 아니라도 맞다 치고. 형법 시간에 뭐 영어 배울 일 있나? 자, 야간입니다, 야간. 야간에 얘 하는 짓거리 잘 봐. 얘가
처음에는 얘는 강도고의밖에 없었어. 강도. 야간에 강도하러 자 어느 집 담을 갔다가 딱 뛰어넘어 들어갔습니다. 야간에 강도하러 담을 뛰어넘어서 들어갔다. 주거 침입 있나 없나? 그렇지. 침입했다 그지? 야간 침입했잖아. 그것도 강도 목적으로. 그러면 자 정상적인 판례에 따르면 야간에 주거 침입했으니까 정상적인 판례에 따르면은 실행착수 인정부정. 야친강 실행착수 인정이야. 정상적인 판례에 따르면. 그런데 이 바보들 이 또라이 판례가 이 사건만큼은 야친강 실행착수 부정이래. 이 사건만큼은. 그럼 이 사건의 키워드 잡아놔야 되겠지. 그 키워드가 등장하는 판례는 야친강 실행착수 부정이다. 이 단계에서. 그럼 그 키워드가 뭡니까? 자, 주거에 침입을 했거든. 주거 침입해가지고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이 집주인 이 할아버지였는데 그 할아버지한테는 손녀가 있었습니다. 14살 먹는 손녀가 있었는데 이런 표현 나올 거예요. 좀 지저분한 내용이지만은 이런 것들 키워드인데 어떻게 하냐. 자. 14세 손녀가, 이 집의 손녀가, 자,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는 것을 보고, 이런 말이 나와. 이런 것도 눈에 좀 익혀두면 좋을 거야. 하도 또래 팔래니까. 볼일을 보고 나오는 것을 보고, 얘가 무엇을 일으켜? 요게 이제 키워드다. 무엇을 일으켜? 그렇지. 키워드 중에 키워드.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뭘 했다? 쎄쎄쎄 했다?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쎄쎄쎄 했다? 아니면 줄넘기를 했다? 뭘 했다?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강간을 했대. 요 단어 들어가면은 야친강 실행착수 부정이다. 요 이제 왜 이게 실행착수가 인정 부정이 문제됐는가 하면 이거야. 만약에 정상적인 판례대로 야친강 실행착수가 인정되잖아. 그러면 얘는 엄청나게 중하게 처벌됩니다. 야친강 실행착수 인정되었다. 강도가 되었지. 그지? 강도가 강간하면은 나중에 배우는 엄청나게 중하게 처벌되는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고. 여기 만약 실행착수 인정되었다면 강도강간. 근데 이거는 실행착수 부정되었다 이 말은 강도강간 성립 부성립. 부성립을 끝났어. 또라이들. 또라이들. 어째된? 그 판사들 잡아 쫓아야 되겠지. 이거 실행착수 부정하는 바람에 강도강간 부정됐다 이 말입니다. 가볍게 처벌됐어. 가볍게. 아마 그 판사들하고 무슨 모종의 관계가 있는 애인가? 그건 잘 모르겠다만은. 자, 뭐 이렇게 스토리가 이렇게 됐다. 근데 우리 수험생은 자, 요 키워드만 잘 잡으면 돼.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이거는 야친강 실행착수 부정, 또라이, 판례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끝. 다 됐네. 그 다음 242 보자. 뭐 강도 이제 딱 끝났고 242 그냥 이거는 법조문만 체크해도 됩니다. 뭐 나머지 판례들이야 처벌 불처벌로 아주 쉽게 이제 이해가 될 거거든. 자, 337조 보자. 337조 강도가 동그라미. 그렇지. 강도가 상해하면 상해 밑에다 적어라. 고의로. 상해하면 강도 상해. 그 다음에 상해 이르게 한때 밑에다 적어라. 과실. 과실로 이제 상해를 발생시키면 강도치상죄 이렇게 표현한다. 근데 자 전부 다 강도상해죄든 강도치상죄든 어떻게 기억한다? 처벌불처벌로 다 기억하면 돼.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절대 내가 이렇게 고민하지 말라고 했다. 이게 강도상입니까? 강도치상입니까? 고민할 필요 있나 없나? 절대 필요 없다. 알겠나? 그렇게 묻는 문제는 안 나오니까 밑에 한번 봐보자. 핵심 판례 봐봐. 자 봐라. 1. 뭐 이거 내용도 안 보잖아. 봐라. 내용도 안 봐. 강치 현장에서 피고인의 발을 붙잡고 늘어지는 피해자를 자 줄박.
피해자를 30m쯤 끌고 가. 현관펜. 이놈의 자식 처벌할까 처벌할까? 처벌. 자, 이렇게 물어볼게. 강도상해죄 성립 부성립? 그거. 그 다음 2번 봐봐. 이거 이제 택시 강도 사건인데 끔이다니까. 논리가 없어. 요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칼에다가 현관펜. 하드소프트.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렇게 물어볼 거든. 강도치상죄 성립 부성립? 또 택시 운전수를 죽인 경우도 많겠지. 강도치사죄 성립 부성립? 그러니까 이게 재산범죄 정체라니까. 어려운 게 있나? 없지. 다만 이제 처음에 이제 약간 생소한 용어들 접수하는 게 조금 어려서 그렇지. 나머지 대부분 판례들은 다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니까. 됐죠? 넘어갑니다. 244페이지 판례를 다음에 보고. 뭐 판례 특강이 이제 개설되면 뭐 나의 강의든 또 다른 선생님의 강의든 한턴 반드시 판례 특강 강의 과정 거치라고 했다. 그 다음 강도살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의로 죽이면 살인, 과실로 죽이면 강도치사죄야. 근데 이게 살인입니까 치사입니까? 그런 문제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처벌 처벌 아주 쉽게 그냥 정리하면 되지. 보지. 어디냐? 판례만 보자. 판례. 이거는 그 미수 이런 거는 보면 안 된다. 사자의 점유 한번 봐봐. 양가로서 한번 사자의 점유. 그 밑에 핵심 판례 보죠. 이미 다 했잖아. 이거는 사실 여기서 나올 그 내용이 아닌데 4시간 30분 사건 했지? 4시간 30분에다가 현관펜. 5가지 범죄 다 기억나나? 그때 절도였나 강도였나? 절도 강도. 절도지. 뭐 그 내용인데 왜 여기 있지? 자, 그렇고 3번 보십시오. 핵심 판례 3번. 강도 범행 직후에다가 줄박. 그 밑에다 적어라. 강도 귀에 오. 강도 귀에 오. 자, 출동한 경찰관을 갖다가 이 빌어먹을 강도가 칼로 찔러 죽여버려. 이놈의 자식이. 자, 어떻게 왜 그러냐면 얘가 너무 힘이 세. 그래서 경찰관이 이 수갑을 채우지 못합니다. 너무 이게 힘이 세고 반항이 심하다 보니까. 그래 이제 경찰관이 순찰차 억지로 이렇게 집어넣는데 수갑을 채우지 못한 채로 집어넣다 보니까 그 자유로운 손으로 그 경찰관이 경찰관을 갖다 가도를 이렇게 찌릅니다. 그래서 죽게 만들었는데, 자 문제는 자 그 밑에 과도에다가 현관펜 처벌 불처벌. 근데 요거는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요거는 범죄명 자체를 잘 물어보더라. 그래서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는 범죄명을 암기하면 돼. 강도치사가 아니라 강도살인죄로 처벌됩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요거 상황. 강도살인죄는 무겁게 처벌되는 거고, 강도치사죄는 가볍게 처벌되는 건데, 경찰관을 갖다가 가도로 찔러 죽였다면, 무겁게 가볍게. 그렇지. 그래서 강도살인죄 다 암기하면 된다. 뭐,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 246페이지 강도강간죄. 이것도 그냥 법준만 체크하면 됩니다. 339조 봐봐라. 강도가에다가 동그라미. 부녀는 집어치우고 사람이라 바꿔라. 지금 바뀐 지가 없는데. 강도가 사람을 강간에다가 동그라미. 강도가 밑에다가 적어라. 강도귀해. 강도귀해. 요것도 봐. 이게 만약에 야친과 실행착수 인정이었다면 강도강간이 된다 이겁니다. 강도강간이. 근데 내가 강도기해를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안 돼. 어제 강도한 놈이 오늘 강간했다. 되나 안 되나? 이건 안 된다. 예. 강도 기회에 강간할 때만 강도 강간죄다. 그 다음에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판례는 다음에 보도록 하죠. 이런 문제가 있다는 정도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248 해상강도죄. 안 중요합니다. 패스카마 살인 사건 알지? 그때 성립한 범죄 기억나나? 해상강도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실경상경. 그 정도만 기억하면 돼. 그 다음 상습강도죄. 안 중요하다. 차라리 요거 기억해라. 강도죄는 예비업무 처벌 규정이 있다라는 거. 요거는 암기해야 된다. 왜? 재산범죄 중에서 유일하게 예비업무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가 바로 강도죄입니다. 그래서 암기한다. 그 판례는 다음에 보고. 그 다음
됐어. 식사를 하고 에너지 보충하고 이제 사기죄 조금 더 재미있는 인터리스팅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배우도록 합니다.